국협 고위 간부들 간의 대화 내용이 몰래 녹음된 채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벌어진 내용인데 불법 사실까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기소리축제와 지평선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주말과 황금 연휴 기간 도내 곳곳이 축제의 물결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일제 때 국내에서 징용된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의 보상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법원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4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개막식 현장 모습과 축제에 대한 소개를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비가 몰고 온 박씨의 행운을 전하는 신명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김일구, 조통달, 안숙선 등 국내 최고의 명창들이 익살스럽고 코믹한 흥보가의 재미를 살립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가 더해진 축제 분위기. 160여 명이 참여해 100분간 쉬지 않고 이어진 개막작 흥보가 한마당이 5,000석을 꽉 채운 공연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야외에서 개막식이 열려 가을밤의 정취가 더해졌습니다. 밖에서 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힐링이 된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 빅파티라는 주제로 6개 분야 160여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기존에는 실내 공연이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하게 야외에서 판을 벌여 소리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문화의 원형인 판의 모습에서의 대규모 파티, 카니발, 축제 이런 원형의 모습을 다시 시작을 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가을날의 설렘을 더해줄 낭만적이고 신명나는 음악축제인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김제 벽골제에서는 지평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평선 축제를 정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김제 지평선 축제. 넓은 김제 평야를 배경으로 짙푸른 가을 하늘과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여기에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을 이겨내고 고개 숙인 벼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메뚜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메뚜기 잡는 거랑 도마뱀이랑 그런 거 잡는 게 너무 재밌어요. 도마뱀은 왜 잡는 거예요? 도마뱀도 잡았어? 네,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체험에 나선 학부모들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아이들 신나죠. 이런 체험할 수 있으니까 직접 메뚜기도 잡고 쉬운 건데 일상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키질이나 홀태질에 어린이들은 새삼 농민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쌀밥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농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올해의 지평선 축제에서는 벽골 제방 뒤에 다양한 수상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전국 6개 농악단의 기획 공연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1,770명이 함께 태극기연을 날리는 도전 태극기연 휘날리기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볼거리입니다. 전국 최고의 대표 축제로 선정돼서 4년 연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문화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는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제5회 혼불 학생문학상 시상식이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대회로 치러진 학생대회는 전라북도 왕의 흔적을 주제로 723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장원에는 군산여고 1학년 신수빈 학생의 대유설화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다음엔 문학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소설가 현기영의 혼불문학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등 5명이 전직 조합장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청이 아니고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축협 책임자 본인이 녹음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도내 한 축협 노조 조합원들이 축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들고 유포해 축협의 명예를 추락시킨 고위 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조합에서는 지난 3월 전직 조합장이 이 간부와의 대화 내용이 도청당했다고 고발해 신임 조합장과 감사 등 5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불법 도청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장과 대화했던 간부 본인이 당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겼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직원들은 이제 그걸 보고 경악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싶으니까 직원들이 보관을 해서 해당 파일에는 사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수사 진척 상황을 문의하고 유력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논의하는가 하면 전직 조합장과 간부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련된 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오늘 열리는 조합원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녹음 파일 문제가 축협 고위직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민은 줄고 있지만 농축협 직원 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00만 명에 달하는 농민 수가 지난해 278만 명으로 29% 감소하고 조합원 수도 235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농축협 직원은 5만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촌은 피폐해지는데 농협만 방만해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역 농협 공판장에서 적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7개 농협 공판장은 지난해 8,300톤, 총 152억 원의 수입 농산물을 취급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전주 원예농협 공판장의 경우 전체 5%가 수입 농산물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농협의 수입 농산물 유통은 농심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대출을 위해 살인과 납치, 감금, 고문 행각을 벌였는데 일당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실종됐던 25살 조모 씨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경남 함양의 한 야산. 숨진 조 씨는 중학교 친구인 25살 신모 씨 등 불법 대출업자들에게 변을 당한 뒤 이곳에 암매장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입니다. 일당은 이 안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트렁크에 싣고 야산까지 이동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일을 하던 범인들은 조 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죽은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겁니다. 풀어주면 신고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는데 풀어주면 신고할 것 같아서. 또 여자친구의 대학 동창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물고문 같은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대출금 6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납치와 감금, 폭행에는 10대 5명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 이외에 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들이 다른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염두에 두고 여죄 수사를 계속. 경찰은 학교 동창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일당 9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관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강제 동원된 경우 우리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당사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올해 91살인 김영환 씨는 21살이던 지난 1945년 일제의에 강제 동원돼 경기도 시흥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공호를 설치하는 작업에 하루 종일 내몰렸습니다. 일본 폭격이 하루 걸러서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조금 훈련하고선 바로 방호 파는데 가서 직접 파고. 이런 김 씨를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징용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피해 배상은커녕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일제의회 국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뿐이었습니다. 김 씨 같은 국내 징용 피해자는 2만 3천여 명. 그 대상자들 그 생활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가 국내 동원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옳다고. 국내 징용자의 하소연과 달리 정부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징용자는 보상해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정부는 일본의 국외 징용자만 한정해 보상을 청구했고 이를 토대로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파악 자체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게 재원 자체 마련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고령인 생존자들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는 용담댐 광역상수도의 물 공급이 다음 달까지 문제가 없고 익산시 지방상수도인 대하, 경천저수지 역시 가뭄이 지속될 경우 12월부터 공급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익산 지역 수돗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이 같은 입장은 다음 주부터 수돗물 공급을 10% 감량하겠다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전력수급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군산시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군산상공회의소가 의뢰한 전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검토 결과가 맞는지 공청회를 열어서 토론을 벌이고 진실이 확인되면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초 공개토론회 주선을 군산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23년 만에 국경일로 되돌아온 569돌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은 광복과 더불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적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과 글이 없는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언어로 창의적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국의 문화를 IT 기술에 접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만년을 이어온 문화민족으로서 뼛속 깊이 내재된 한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그릇인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69년 전 불쌍한 백성들, 천대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음 28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을 이어받아 품격 있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잘 사용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전동차와 의료기기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전동차 생산 공장과 첨단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정읍시가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2018년까지 정읍시 노령역 인근 2만여 평에 300억 원을 들여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하는 제작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추가로 4만 평의 철도 클러스터를 조성해 1,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30-40개 협력기업 유치를 통해 향후 10년 내 전동차 5,000량 생산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할 정읍시 주변 23만여 평에 최첨단 의료 복합 산업단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정읍에 둥지를 들게 된 것은 정읍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수군도 다음 주부터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합니다. 장수군 행복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 1,000원만 지불하면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가 요천강 백리 숲길 구간과 향기원, 구역사, 요천변 녹지대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녹화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민이 헌수한 화살나무와 국화꽃묘를 요천변 일원에 심고 다양한 관리 행사도 벌였습니다. 완주군이 소양면 오성 한옥문화체험센터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홍수시 재예방을 위해 6억 원을 들여 오성교를 가설합니다. 새로 가설되는 오성교에는 완주 사랑과 오성 한옥마을 등의 글귀를 자음과 몸으로 풀어 표현한 특색 있는 난간이 설치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주시는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오늘 11월까지 예식장 주변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9개 반, 19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대형 예식장 주변에 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나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셔틀버스가 특별 증차됩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를 내일부터 한 달간 총 15차례 늘려 군산 근대문화유산 탐방과 익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탐방 등 2개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셔틀버스를 정읍 내장산 단풍과 순창 섬진강 자전거길 등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어제 군산시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군산시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등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자율감시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제23회 전주예술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공예품전시관 문화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브런치 콘서트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솜리골 아카데미가 마련한 제1회 고향역 콘서트가 오늘 익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담은 김수관 사진전시회가 군산 예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한 연극 아주 치명적인 두 여자가 다음 달 1일까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제5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전국대학교 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임실 치즈를 테마로 한 축제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근대역사 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5 전국 패션 주얼리 쇼가 오늘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대학로의 활성화를 위한 거리 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북대 구정문 일대 거리에서 열립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5도, 전주 24도 등 23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